오늘은 제가 오전에 자료를 좀 만들어 갖고 왔어요. 자료를 좀 만들어 갖고 왔는데, 왜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도체를 추천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번에 이제 젠슨화, 엔비디아 CEO가 본인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얘기가 틀렸는지. 그러니까 뭐든 이제 우리 주식은 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투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왜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반도체를 중점으로 놓고 봐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화면 잘 보이나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를 자꾸 추천을 하는 이유가, 근데 여기서 이제 광통신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막 200%, 300% 올라요, 지금. 광통신 쪽도. 아무도 쥐도새도 모르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그쪽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광전자를 추천드렸던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건 지금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유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협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가나 보다 해가지고 또 무리해가지고 또 올라가고 있는 거 막 따라 들어가서 붙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왜 얘네들이 날아가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AI를 검색창으로만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맛집 좀 찾아줘. 또는 뭔가 여러분들이 좀 뭐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런 궁금한 것들에 대한 이제 질문. 뭐 코끼리는 왜 풀만 먹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냥 검색창에. 그러니까 젠슨왕이 이번에 말하는 거. 그리고 26년도 AI 에이전트 이 시대에 돈이 흘러가는 곳을 짚었어요. 젠슨왕이. 그래서 우리 AI가 당신 대신에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도 쓰고 계실 겁니다. 지금 AI를 어떻게 씁니까? 뭐챗 GPT도 있고, 뭐 그록이라는 것도 있고, 클라우드라는 것도 있고, 어떤 거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다든지, 뭐 요약을 한다든지, 뭐 우리 특히 학생들 공부 자료를 요약을 한다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쓰는 게 굉장히 좀 많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26년도 들어서 이 AI가 완전히 달라졌다. 결국에는 어떤 걸로 왔느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비서가 됐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비서가 됐어요. 만약에 AI한테 내일 미팅을 좀 준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 컴퓨터에서 AI가 내 컴퓨터 연동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 진짜 실제로 됩니다. 너무 신기한데 연동을 시켜놓으면 내 컴퓨터에서 AI가 직접 내 캘린더를 열고 관련 이메일을 찾아서 요약을 하고 내 이메일까지 들어가서 비밀번호 치고 발표 자료 초안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그냥 AI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AI 에이전트가 정확하게 뭔지, 왜 지금이 변곡점이 왔는지 26년도, 그리고 이 변화가 만드는 투자 기회가 어디로 오는지 끝까지 보시면 수혜 섹터 전체 흐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발전이 너무나 빨라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저도. 근데 요 몇 달 사이에 이게 발생을 한 거예요.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젠슨왕이 그린 AI 진화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생성형 AI 대중화 시대예요. 챗GPT가 등장한 지 몇 년 안 됐죠. 챗GPT가 등장을 했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누구나 대화가 가능해요. 자, 두 번째, 추론입니다. 추론. 추론은 뭐예요? AI가 직접 생각을 해가지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글을 써버린다라는 거예요. 창작을 한다라는 거죠. 뭐 창작이라 그러면 창작이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글로써 창작의 느낌을 내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단계적 논리를 전개시키고 전문가 수준급의 접근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게임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뭐 게임을 만드는 그 코딩을 하나도 할 줄 몰라. 근데 말로써 AI한테 설명을 하면 얘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추론의 시대까지. 24년도. 근데 26년도에는 뭐가 바뀌었냐?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건 뭐냐면 스스로 도구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실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회사에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내가 휴대폰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켜져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내 휴대폰으로 클라우드 AI한테 내일 뭐 이런 내용들의 뭐 발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다 수집해주고 자료도 만들어 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만 이제 명령어를 쓰면은요. 지가 내 거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인터넷에 있는 자료 긁어 모으고 거기서 요약을 해가지고 발표 자료까지도 만들어 놓고 한다라는 거, 이제는. 비서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야. 근데 직원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야, 내일 무슨 뭐 발표를 해야 되니까 발표 자료 만들어 놔. 근데 그거를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다 해놓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하면은 하루 이틀 걸릴 거 AI로 하면 5분이면 다 됩니다. 그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정말, 야, 여러분들 주식을 열심히 하셔야 될 이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진짜로 1인 스타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해외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1인 스타트업이야. 혼자 일을 해. 근데 AI를 갖고 일을 하는데 회사 시총이 1조짜리 회사가 언제쯤 나올까? 이거에 대한 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데 시총이 1조야.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회사들이 생긴다는 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이제는. 왜? 사람 쓰면은 200만 원 줘야 되는 거 AI 쓰면 월간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30만 원이면 돼요. 사람 하나 쓰면 200만 원 들고 골치 아프잖아요. 막 계약도 해야 되고, 그죠? 계약서도 써야 되고 막 골치 아픈데 이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30만 원짜리 2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자체가. 완전히 시대가 뒤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믿는 전제들이에요. AI는 챗봇이다. 그죠?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도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챗GPT를 검색창처럼 사용을 해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핫했던 주식, 명단 좀 갖고 와. 탑10 좀 갖고 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I는 내가 명령해야만 움직인다. 사람이 매번 입력을 해줘야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고 믿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 전에 일어나가지고, 딱 자리에 앉아요, 제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침에 그 모닝 루틴이 있잖아요. 미국 증시 보고, 분석하고, 기사 찾아보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하기 전에 AI가 이미 다 끝내놓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지금 돼요. 심지어. 저는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직접 하는데 이제는 AI 써야죠. AI 쓰는 게 더 편하죠. 아침에 그러면 다른 일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그러면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컴퓨터만 켜져 있으면 9시 장전까지 제가 지금 방송을 하려면 방송 프로그램도 제가 켜야 되거든요. 근데 AI가 그것조차 직접 다 해준다는 거. 내가 그냥 딱 앉아가지고 바로 방송할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AI가. 얘가. 30만 원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이게. 한당 사용료. 제가 얘기한 건 30인데, 맞나? 제미나이 말고 클로드. 클로드가 제일 좋아요, 지금. 100달러네요, 지금. 100달러면은 얼마야? 30만 원 훨씬 안 되지. 지금 환율이 1,500원이라고 치면 한 15만 원 또 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AI와 실제 업무 시스템이 분리돼 있다. 이메일, 캘린더, 파일 등은 사람이 직접 처리해야 된다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됩니다. 이게 연동이 돼요, 지금. 그 다음에 AI 수혜주, AI 소프트웨어 기업. 실제 인프라, 수요 폭증은 간과되고 있다. 자,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AI 에이전트를 원자 단위로 좀 쪼개보면은 추론 엔진, 챗GPT, 클로드, 메모리, 단기 컨텍스트, 뭐 장기 벡터, DB, 뭐 외부 도구. 이건 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왜 사야 되는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반도체 왜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하는 일, 결국에는 웹 검색, 문서 열고, 저장, 자동 수행, 모든 걸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멀티 스텝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을 합니다. 원격 PC 조작까지도 지금은 된다. 이게 돼요. 비서에게 일을 맡기는 것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AI는 우리가 조언을 구했잖아요. 그죠? 궁금한 걸 물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도출해주고. 근데 이제는 내가 뭔가를 하면은 일을 얘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식 투자도 얘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게 지금 뭐 당장은 쉽지 않은데 나중에 주식 투자도 말 그대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써도 가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입력을 일일이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제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삼성전자 18만 원 내려오면은 매매해줘. 한 달 이내로 18만 원 내려오면은 매매해주고 만약에 17만 원 가면은 손절해주고 그리고 뭐 목표가는 뭐 네가 한번 이제 분석해가지고 도출해보고 목표가 오면은 그때 또 매도해줘.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지가 알아서 다 해요. 매매도. 우리가 건드릴 게 없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진짜로 손실 없이 돈을 벌어준다? 그러면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겠죠. 돈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세상에. 물론 일론 머스크는 5년, 10년 뒤면은 정말 아무도 일을 안 해도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러면 인류가 얼마나 나태해지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얼마나 나태해지겠어요, 사람이란 게. 그래서 아무리 제가 봐도 주식은 AI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죠? 주식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AI가 틀린 답을 도출할 수도 있잖아요. 내 자산이 걸리고 내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AI만 믿고 갈 수는 없다. 일부 내가 그래도 공부는 해야겠죠. AI가 잘못된 답을 주면 어떡해요. 그죠? 아무튼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이 전제로 왜 반도체가 대박이 나느냐, 결국에 앞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AI 에이전트가 확산되면 왜 메모리가 더 필요할까? 에이전트는 한 요청에 수십 번을 추론을 합니다. 연산량이 폭증을 해요. 그럼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져야겠죠. 이걸 수십 번을 추론하고 사람들이 사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I 반도체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반도체 호황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메가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메가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언제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반도체 실적이나 이런 게 언제 꺾일지 몰라요. 지금 이런 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두 번째는 연산량이 왜 늘면 스토리지가 필요하냐. 처리된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는 저장 인프라가 필요하죠. 요거 SSD. 그죠? 어제 얘기했던 DDR5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이동이 늘면 왜 광통신이 수혜를 받냐? GPU 간 데이터 센터 간 초고속 연결이 병목이 됩니다. 이 자료를 빨리빨리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그죠? 그래서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이제 광통신 기업들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전자를 지난주에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프라가 돌아가려면 왜 전력이 핵심일까? 자, 원전이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 그랬죠, 제가. 원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력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I 팩토리 전력 소비가 중소도시 수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전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전주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AI 수혜, 소프트웨어만이라는 전제는 관행일 뿐이다. 실제 과실은 인프라 기업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통신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흐름이 좋은 거고요. 이 원리적으로 연산에는 반드시 메모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물리법칙 수준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연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메모리 수요는 증가는 불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데이터가 꼭 저장이 돼야 돼요. 뭔가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이걸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저장이 안 되고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면 쓸 수가 없어요. 결국에 저장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은 저장 공간이 필요하죠. 스토리지 수요는 AI 사용에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장소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되죠. 뭐 GPU에서 이제 뭐 GPU로,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로 전송 속도가 빨라야 돼요. 광통신, 그죠? 모든 연산은 전력을 소모해요. 여기서 이게 지금 1, 2, 3번 단계 다 전기가 들어갑니다. 전기가.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AI 성장 속도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원전, 소형 원전,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거를 갖다 넣기에는 너무 전력량이 방대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SMR, 소형 원전, 뉴스케일 파워,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원전주도 관심 있게 좀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소형 원전을 아직 이제 상용화가 안 됐어요. 소형 원전이.
근데 소형 원전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또 발전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네 가지 원리는 AI 서비스 회사가 누가 되든 바뀌지가 않아요. 이건 불변입니다. 에이전트의 사용자 보시면은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연산 추론 수요 늘어나죠. 메모리 스토리지 수요, 데이터 전송 광통신, 전력 인프라, 아까 얘기했던 원전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원전이 유력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AI 피지컬, 로보틱스 자율주행. 요것도 반도체 들어가죠. 로봇하고 자율주행. 확실히 이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제 돈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넘어가서 그러면 어디에가 수혜주냐? 메모리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근데 희한하게 어제 마이크론은 또 하락을 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쪽은 샌디스크 주가 장난 아니죠, 요즘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샌디스크 주가가. 그래서 스토리지 쪽은 무조건 샌디스크 보시면 됩니다. 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엔비디아도 껴야 돼. 반도체 쪽에. 그래서 엔비디아나 샌디스크 주가가 혹여나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번에 시장 폭락할 때도 안 떨어졌어요, 얘네들. 혹여나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이거 전 잡아볼 생각이 있습니다. 한 몇 년 더 갈 것 같아요. 결국에 AI랑 연관이 있는 것들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자. 이거는 뭐가 될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뉴스케일 파워가 될 수도 있고, 뭐 태양광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풍력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건 진짜 몰라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새로운 게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은, 인공태양. 인공태양.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태양이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 굳이 원전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공태양을 이용을 해서 전력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자,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태양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인공태양 가뒀지만 전력망 연결은 바늘구멍. 아직까지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아니, 태양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꿈의 에너지가 됩니다. 원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원전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원전에서 나오는 게 이제 방사능.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한 거잖아요. 방사능 물질들이.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상용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발전은 계속, 개발은 계속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 눈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력 인프라는 뭐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소형 원전 이쪽이 좀 유력하다. 이동할 수 있는 원전이니까. 그 다음에 로보틱스. 뭐 요거는 뭐 아시잖아요. 다들 로봇주. 네, 내년부터 이제 테슬라가 가정에서 쓰는 옵티머스를 출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로보틱스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게 거슬러 가면은 얘가 가장 중요하죠. 메모리 반도체가. 이거 로봇에도 들어가. 전력 인프라에 들어가. 자율주행 들어가. 광통신에 들어가. 스토리지 들어가.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그 얘기입니다. 자율주행. 3년, 5년 안으로 상용화. 이미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죠.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체계화되고 구체화되면은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오겠죠. 자동차 안에는 아마 이제 컴퓨터가 한 대씩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 같은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다? 반도체. 모멘텀이 너무 좋다.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반도체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한 거는 제가 매번 반도체 얘기하는데 그거 왜 그러는지 얘기를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가장 안전하고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반도체예요.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전쟁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이 발전에 대한 이 내용들. 뭐 전쟁 때문에 갑자기 뭐 개발을 안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이 훼손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멘텀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반도체다.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테마주 하기보단 차라리 그냥 반도체 매일 어제도 그랬고 어제 급락할 때도 그랬고 엊그제 급락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반도체는 떨어질 때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도 올라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합니다. 얘네들은 훼손되는 게 없으니까 근본적인 그런 이제 부분들이 훼손되는 게 없어요. 넘어가서 왜 메모리인가? AI 에이전트 한번 실행하고 수십 번 반복 추론한다 그랬죠. 메모리 사용량이 일반 AI의 수배에서 수십 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AI 하려면. HBM, 그죠? GPU와 메모리를 3D로 적층을 해서 초고속 데이터 전송하고 있죠, 지금. 필수 부품이에요, 필수 부품, 반도체는. 반도체 없으면 AI 못합니다, 애초에. 학습보다 추론,
수요가 대중화되면서 메모리 사용 패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변화가 되고 있고요. 에이전트 수가 늘수록 병렬 메모리 수요도 선형이 아닌 지수적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반도체 갈 수밖에 없고 스토리지 저장 장치라고 그랬죠. 데이터 센터 SSD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장이에요, 저장. 얘네는 저장 장치인 거예요. AI의 두뇌, 머리를 막 굴려야 돼, AI. 뇌로. 근데 얘네들은 뭐냐? 저장하는 거예요. 뇌에다가 저장해 놓는 장치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장 용량이 커야 된다 그랬죠, 제가 지금. 그래서 얘네들도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광통신, AI 모델, GPU 뭐 클래스터. 요거 지금 미국 주식만 적어놨는데, 국내 주식은 대한광통신, 광전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트랜 서버, 그죠? 광 케이블, 전송을 초고속으로 해야죠. 그 다음에 서버, 결과 수신해야 되고. 그래서 광통신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에너지.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기존 데이터 센터 대비 전력 밀도가 5배가 증가한다. 2030년이면 미국 전력 소비의 10% 이상이 AI 예측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국 전력의 10%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전기가.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못 따라가죠, 지금. 자, 그 다음에 피지컬 AI. 이제 어디로 간다?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요? 쭉쭉쭉 뻗어서 로봇하고 자율주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뭐가 있겠어요? UAM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양자 컴퓨터가 있고, 그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생각해 보면,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뻗어 나간다. 그래서 얘네들도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넘어가서 뭐 이런 것들은 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는 뭐가 달라질 거냐?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AI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진짜 심해질 거예요, 이거. 정말로 심해질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AI를 이용한 1인 기업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1인 기업의 매출이 시총이 1조가 된다고요, 1조가. 혼자 1조 버실 수 있어요? 못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생긴다니까, 이제 앞으로. 그래서 새로운 부자가 생겨요, 이제. 새로운 부가 생겨요. AI를 잘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제. AI를 이용해서 진짜로 뭐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로 이용을 해서 AI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굴리는 거죠, 자동. 이제 삶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돈은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아닌 인프라 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즉 제조업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반도체, 뭐 카트리지 기업들, 그런 이제 부품들, 소재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이거 누가 합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AI가 다 해요, 이거.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AI 기업들 폭락한 이유가 그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 폭락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젠슨왕이 딱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AI 기업 아니야. 우리 팩토리 기업이야. 반도체 칩 팩토리 기업이야. 우리가 왜 소프트웨어 기업이야? 이렇게 젠슨왕이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 이제는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업 아닙니다, 이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그냥 AI 기업들. 이제는 AI 시대는 좀 건너갔다. 이쪽은. AI가 AI를 다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다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뭘 봐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조업 보세요, 제조업. 카트리지, 로봇,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기업들,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 기업들, 뭐 부품 기업들, 장비도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장비 쪽은. 근데 몰라요. 내년에 갑자기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50조 정도 뭐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증설하겠다. 그래 버리면 장비주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뭐 미지수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 스토리지. 카트리지가 아니고 스토리지. 카트리지는 저거잖아. 저 인쇄하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 헷갈렸어요, 제가.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 이거 관련주들은 제가 조만간에 정리해서 싹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 주말이든 시간 날 때 정리해서 관련주들 여기다가 싹 깔끔하게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